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복잡한 이런저런 테슬라를 중점으로 특히 홍홍님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셔서 마그네슘 배터리를 시작해서 애플 얘기까지 애플이 비전 프로를 발표했는데 그걸 요약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저는 항상 남들이 이게 병인 것 같은데 남들이 안 하는 얘기를 주로 하려다 보니까 하던 얘기를 하더라도 저만의 시선으로 푸는 거, 이게 병인 것 같아요. 옛날에 논문 쓰던 완전 병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한번 또 색다르게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홍홍님 감사합니다. 지금 마그네슘 배터리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바드한테 물어봤습니다. 구글. 챗GPT한테도 물어봤고요. 요약해달라니까 잘 요약을 하더라고요. 근데 믿을 수가 없죠. 챗GPT나 바드, 챗GPT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밖에 트레이닝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가 없고, 바드는 최신 데이터가 있지만 이놈의 AI들이 어떤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거나 이런 축이지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제 일을 도와주지 없던 거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줘 이랬을 때 그런 거는 아직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을 부풀려 줄 수는 있어도 아예 무에서 유창조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요약이 꽤 나쁘지 않아서 저도 몰랐던 사실들이 있어서 그걸 중점적으로 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반던스, 그러니까 마그네슘이나 리튬이나 흔하죠. 옛날에 리튬이 좀 적었다 그랬는데 요즘 찾으면 찾을수록 나오니까 재미난 건 리튬이 더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하도 많이 찾다 보니까. 근데 가격은 마그네슘이 더 싸죠. 더 흔하게 쓰고 당연히 세이프티 더 좋습니다. 왜냐면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지니까요. 대체적으로 배터리 연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이클 라이프가 길어지고 더 안전하고 더 안 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에너지 덴시티에 대해서 theoretical limit이 마그네슘이 리튬보다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이건 내 이론적 리밋입니다. 실제로는 리튬이 훨씬 더 높죠. 근데 theoretical 에너지 덴시티가 높은 이유나 비슷한 이유가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긁어 갖고 왔나 찾아봤더니 알곤 내셔널 랩. 이게 진짜 미국 유명한 일리노이에 있는 유명한 국책연구소에 마그네슘 배터리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질문제 이게 똑같더라고요. 거기서 얘가 이걸 가져왔더라고요. 바드가 찾아서 정리해가지고. 사실입니다. 마그네슘이 theoretical value는 높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실질적으로 양산도 얘기할 때 좀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유는 이제 마그네슘 이온이 2 플러스죠.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이온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일렉트로라이트를 해주면 좋긴 한데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각각의 원자들의 크기 이거 말고도 간만에 또 논문도 몇 개 읽어봤는데 역시 기본적으로는 구조세에서 일론 머스크는 이걸 바인더로 표현을 했죠. 거기에 이제 원자가 들어가는 일렉트로 어피니티,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얘를 더 좋아하냐 아니면 그 애톰의 사이즈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프로퍼티가 결정이 되죠. 물리적으로. 그 다음 이제 화학적인 건데 자세한 거는 아직 우리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는 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기했고 여기서 페라스틱 리액션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마그네슘 배터리는 리튬과 달리 덴드라이트 그 삐죽삐죽 생기는 그게 덜 생기거나 거의 안 생기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대신에 기생하는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 그 전에 사이드 이펙트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리튬하고 좀 다른 면이죠. 그런 부분은 차별점이다.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이나 이런 게 성능을 다 깎아먹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 궁합이 잘 맞는 일렉트로라이트 개발을 계속 더 해야 된다. 그렇지만 저렴하고 안전하고 ESS용으로는 딱인데 이 양산에 있어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를 크게 부풀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소디움 배터리를 더 높게 보는 게 그거는 이미 CATL이 양산에 달려들었거든요. 에너지 스토리지에 있어서 플로우 오브 배터리, 그러니까 진짜 아예 물 배터리 같은 것도 많습니다. 에너지 덴시티 떨어뜨리고 정말 안전하게 돌리는 건 많지만 그럼 얼마나 거대하게 양산할 거냐
이론적으로는 가격도 엄청 싸고 뭐 양산도 쉽다고 그러지만 아직 그렇게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있는데 달려드는 회사들이 미국에서는 최소 사실 중국의 CATL 말고는 크게 그리고 보이지 않고 CATL은 소디움 같고 인산철을 대체하려고 하죠. 더 싸게. 그래서 그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마그네슘도 뭐 이론적으로는 더 포텐셜은 높으나 아직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고 요런 신기한 부분 덴드라이트가 잘 생성되지 않지만 파라시틱 리액션이라든지 포텐셜은 어마무시하게 높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게 또 조심스럽지만 남들이 잘 안 하는 얘기를 저는 하니까요. 제가 이 차에 관심이 많게 된 이유는 이게 웨이모의 로보택시로 현재 활발히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기어 아이페이스가 미국에서 판 전량 배터리 리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전량 리콜을 NHTSA로부터 맞았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미국에 판 거의 모든 차를 리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누가 만들었나 봤더니 당연히 한국 거죠. LG가 만들었는데 이걸 다 리콜하기 때문에 근데 워낙 이 차를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아서요. 피해액이 GM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명예스럽죠. 화재 위험으로 다 리콜한다라는 게 또 이제 한국 회사를 또 까게 되는데 저도 근데 조심스러운 게 옛날에는 이걸 기술적으로 그냥 막 깠거든요. 저도 국제 정세를 보게 되고 큰 그림에 보다 보니까 이게 또 그냥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도 들어서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주식을 봤는데 이게 더군다나 한 며칠 전 뉴스거든.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좀 지났거든요. 사실 이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미 현대기아차를 까면서 이것까지 까기에는 저도 좀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주식은 거의 LG 에너지 솔루션은 거의 전고점에 거의 다 오더라고요. 구글 자료를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아니 이렇게 리콜 맞는 거랑 별개로 그래서 댓글에 이게 토론 같은 거 보면은 LG에 대한 비판이 좀 있습니다. LG 파우치 배터리가 좀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아니 GM도 가고 현대도 가고 심지어 머세데스의 스마트 조그만한 이제 전기차 스마트를 베이스로 한 전기차도 있고 크라이슬러 퍼시픽도 있고 배치업 ID4도 있고 LG 배터리를 이걸 쓴 거죠. 상당량의 차들이 미국에서 리콜을 거의 못 피해 갑니다. 그래서 이게 wrong horse다. 이거 잘못 배팅한 거 아니냐. LG에 대한 비판인데 이제 LG를 커버치는 또 의견들도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예 NSTS의 본문을 긁어다가 아예 팩트로 조져버립니다. 그래서 LG에 그러니까 왜냐면 리콜이 터져도 이게 배터리 문제냐. 프리텐셔너라든지 불꽃이 튀어서 이제 배터리로 전이 되거나 그런 문제 혹은 회사의 배터리 관리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아예 NSTS의 본문을 보면 LG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참 저도 그래서 이 파우치 에너지 덴시 밀어넣는 게 이게 역시 쉽지가 않구나. 그리고 2019년형부터 이게 리콜이 되니까 그때 이제 볼트도 요때부터 문제인데 근데 최근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이페이스는. 그래서 이게 좀 그런데 주식은 그거랑 별개로 높이 올라간다라는 게 국내에서 이걸 모르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국제 정세를 이렇게 넓이 보면 아무리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더라도 LG를 세컨 벤더라도 데리고 가야 지금 배터리가 그래도 여전히 사실 중국 업체를 끼면은 만들기가 쉬운데 중국 걸 이렇게 막 홀라당 받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배터리 회사 그중 이제 LG 제일 크죠. 이걸 안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훨씬 더 시장이 크게 작용되는 게 아닌지 저도 그 기대감에 된통 맞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주식은 나 몰라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여기서는 이거 좀 문제 많은 거 아니냐. 이거 진짜 우리 얘한테 베팅하는 게 맞아?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리콜은 이렇게 다 맞아서 이것도 다 아마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논의가 오가겠죠? 근데 볼륨이 GM만큼은 크지 않아서 다행일 수도 있지만 죄다 이게 한 건이 아니라 다 터지는데 그래도 LG는 데리고 가야 된다. 그리고 지오폴리티컬 정치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 몰라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참 그래서 조심스럽고
예전에, 요즘 제가 다시 한번 댓글을 잘 보지 않지만, 후원해주면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분들은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것만 뜨게 해서 보지만, 예전에 보면은, 근데 주식은 오르는데 막 이렇게 저한테 비판적인,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쵸. 예. 주식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 돈을 벌어주니까. 근데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주식이 올라가고 있고, 아무래도 이건 좀 크다기보다는 앞으로 LG가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이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모델 3 가격이 이제 풀 텍스 크레딧에 들어가면서, 제가 주정부 보조금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캠리랑 비슷한데 일부 캘리포니아 동네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보조금을 더 줍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소득이라든지 여러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는 22,000불, 어디는 2만 불도 안 됩니다. 이거 미쳤네요. 근데 모든 캘리포니아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건 각자 여러 가지 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 타먹기도 근데 쉽진 않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서류도 많이 내야 되고, 보조금을 받기가 공부를 엄청 해야 됩니다. 미국에 그게 좀 일종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앤드류 양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냥 다 뿌리면 안 되냐. 야, 세상에 뭐 이렇게 지원금 주려고 그러면은 선별하는 과정이 미국은 정말 스크리닝 그게 여기 프로세스도 느리고 많은 인종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도 진짜 한 뭉터기로 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노동을 치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주에서 확실히는 줍니다. 확실히는. 그러면 페더럴 텍스 크레딧하고 주를 주면 이거는 때려 죽여도 캠리 수준으로 차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재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되고, 이게 인벤토리를 긁어오는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데 인벤토리만 이렇게 쌓이는 건지, 요 데이터도 뭐 100% 신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여전히 최신 업데이트를 봤는데 테슬라가 또 때려 부었겠죠. 인벤토리 이렇게 확 올라가더라. 야, 그래서 이렇게 싼데 안 팔릴 것 같진 않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평들도 이제 하나같이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판매 대수는 맞출 거다. 근데 이제 마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는데, 그건 제가 어제 얘기를 했죠. 다른 부분으로 얼마든지 채워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인벤토리를 그래서 봤는데, 근데 이제 거리 제한이 있어서 제가 뭐 미국 전역을 다 볼 수는 없더라고요. 여기서 200마일 떨어진.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넘쳐나는 모델 3를 보니까 대부분이 퍼포먼스더라고요. 안 팔리겠죠. 이건 비싸니까. 5만 달러가 넘는 모델 3이기 때문에, 야, 여기 뭐 2만 달러도 안 되게 산다 이러는데, 여기다가는 혜택이 잘 오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이게 또 제 주변만이기 때문에, 200마일 제 주변만이기 때문에 또 100% 맞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이 세상에 100% 완벽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논문 쓸 때 보면. 그래서 비싼 실험이든 싼 실험이든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지언정 한번 이렇게 실험이 간편하면 또 해보는 거죠. 근거를 대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5만 달러짜리 인벤토리가 엄청나게 많더라. 그래서 이런 게 여기 상승을 하지 않았나. 3의 저가형 웰휠 드라이브는 잘 팔리지 않을까. 저 역시도 이렇게 싼데 안 팔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벤토리를 제가 직접 봐본 결과는 다 퍼포먼스더라. 자,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 증강현실이죠. 이미 메타가 선점을 했는데 애플은 더 완성도가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투명하게도 만들 수 있어서 사람이 다가온다라든지 있는 제 공간에다 띄우는 것과 애플 생태계와 연동된 확장성, 그러니까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풍부하고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좋은데 가격이 미쳤죠. 다시 한번 이 요약은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기술적인 거, 특히 여기 들어가는 이 증강현실에 들어가는 이 마이크로 올레드에 대한 리소그래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깊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젠 얘기해도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기 전에 가격이 너무 비싸서 $3,500죠. 야, 이게
공간 컴퓨터라는 거라는 새로운 개념과 그에 걸맞는 완성도를 일단 시연회에선 보여주긴 했는데 이게 성공할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 성공하길 바라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설명할 텐데, 이 마이크로 올레드를 만드는 기술이 기존에 우리가 알던 리소그라피를 쓰지 않습니다. 뭐 물론 학계에선 이미 오래된 기술이지만 이제 메인스트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애플이 공개는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미 좀 거리가 이제 많이 좀 떨어져서, 근데 제가 장비 회사들이나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라든지 이런 반도체 장비 회사들과 좀 아는 정보로는 이게 아마 나노 임프린트로 만들었을 겁니다. 이 필름을. 이런 옵티컬 필름에 있어서 플라즈모닉 아니면 이제 메타서페이스라고 하죠. 이런 패터닝, 나노 패터닝을 이 위에다 올리면은 우리가 옵티컬리 원하는 파장이라든지 웨이브 가이드 다양하게 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3D 증강현실을 만드는 원리가 이런 나노 패턴들이 위에 올라가서 생겨나는 겁니다. 하버드의 카파소 교수님도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이런 나노 패터닝과 여러 가지 물질들을 조합해서 빛을 아주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씬필름에서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멋진 이런 기술이 이제는 우리 실생활에 이제 다가온 건데요. 패터닝이라면은 이제 포로리소 혹은 지금 일반 분들이 많이 익히 알려진 건 EUV죠. 아주 세밀한 나노 패턴을 파기 위해서 EUV를 하는데, 이런 옵티컬 필름에 들어가는 패턴 이 스태킹은 그렇게 복잡한 세미컨덕터는 정말 적으면 레이어가 한 100개 되나요? 한 수백 개가 쌓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교하게 쌓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파인 패턴, 그러니까 EUV라든지 고가의 정말 아시다시피 ASMR이 만드는 장비는 더럽게 비싸죠. 뭐 수천억을 호가하죠, 진짜. 뭐 싸게는 수백억 반도체 장비들이. 근데 이게 이 필름을 뭐 그렇게 많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눈앞에만 그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도 모르는데 이 옵티컬 패터닝은 이런 SPI 학회에서 얘기하지만 몇 레이어 안 올리거든요. 반도체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게 나노 임프린트입니다. 나노 임프린트라는 게 레진을 이제 폴리머든 이제 모노머를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스핀 코팅해서 스탬핑이죠. 이제 마스터 몰드는 이빔이라든지 아니면 EUV를 이용한 그런 걸로 만들어서 여기를 찍은 다음에 UV로 큐어하든지 이게 트랜스페런트 하면, 아니면 뭐 가열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떼내는, 그러니까 일종의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노 임프린트 방식은 EUV랑 굉장히 오래전에 차세대 리소그라피를 두고 엄청 경쟁을 하다가 졌죠. 도태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업체들이, 특히 캐논이 이거 장비를 최초로 잘 만들었는데 돈은 엄청 쓰고 도태되는 바람에 망했었죠. 망했는데 이게 다시 이제 컴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UV 리소를 쓰기에는, 그러니까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에 있는 것 갖다 쓰기에는 규모가 그렇게 되지도 않고 레이어도 많이 안 올리는데 거기다가 이 비싼 거를 쓰기엔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리소그래피가, 그러니까 기존의 클래시컬 세미컨덕터에 들어가는 게 아닌 이제 나노 임프린트로, 메타도 그걸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도태됐던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잊혀졌던 이 기술이 다시 컴백을 하면서 메인스트림으로 오게 되냐. 그러니까 애플이 이게 성공하게 되면 아예 생태계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필두로 지금 2D 머티리얼이라든지, 그러니까 원나노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구조를 더 단순화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많은 스태킹을 하기 때문에 수율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구조의 단순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EUV가 아니라 애플을 필두로 리소그래피 생태계까지 바뀌는 게 아니냐, 조심스러운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면에 이런 AR, VR 뭐 상품이 성공하냐 아니냐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성공하게 되면 기존의 패터닝하는 그 뒷부분도 싹 다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직 먼 얘기지만, 근데 이면에는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얘기. 애플이 이걸 하면은 완성도도 높지만 그 뒤도 싹 다 바뀌게 될 수 있고, 이걸 필두로 EUV가 아닌 바뀔 수도. 근데 공존은 하겠죠. 당분간. 이게 뭐 그렇게 대량 생산할 건 아니니까요. 근데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